안녕하세요. 기해년 돼지띠 새해가 밝았습니다. 요즘 나라가 안팎으로 어지럽고 경제도 안 좋지만 올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임플란트는 새해에는 작년보다 세미나도 더 활발하게 하고 좋은 임상 결과를 만들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도 계속해서 여러가지 이슈나 주제에 관해서 영상을 만들어 올리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 드린 말씀이 전문적이고 어려운 것이라 이해하시기 힘들 걸로 보았는데 의외로 잘 이해하시고 반응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한 번에 다 보실 수 있게 분량을 짧게 줄여서 올리려고 하고 주제도 저 혼자만 정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주로 물어보시는 질문이나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골라서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올리려고 하니 좋은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똥 뼈이식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 남기신 댓글 중에 다음의 질문을 골라보았습니다. 윗여금니 상똥 그 상시에 반드시 뼈이식을 해야 되는가요? 하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답을 드리자면 반드시 뼈이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윗니 어금니 부위의 치조골속에는 상똥이라는 사방이 골벽으로 둘러싸인 빈 항아리 모양의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할 때 좁은 골폭의 문제뿐만 아니라 골길의 문제가 대부분의 환자에 있어서 조금씩은 다 있는데요. 그런데 상똥의 모양과 크기는 사람마다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또 같은 사람의 상똥도 바닥의 모양이 이쪽은 평평하고 이쪽은 오목하게 좌우가 다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의 상똥의 모양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골벽에 둘러싸인 아주 넓고 큰 항아리 모양입니다만은 지하 한 개 내지 두 개 자리만 놓고 봤을 때는 골벽이 옆에 멀리 떨어져 있어 옆이 터져 있으므로 항아리 모양이라고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여기 치아가 빠진 자리에서는 바닥이 오목해서 옆에 골벽이 있으므로 이 높이까지는 좁은 항아리 모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원심 방향으로 본 모양은 이렇고 협술 방향, 즉 이 방향으로 본 모양은 이 사진에서 볼 수 없지만 역시 협술 쪽으로도 넓은 항아리인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상똥이 이렇게 시커멓게 보인다는 것은 골벽이 그만큼 얇다는 것이고 따라서 속이 넓은 항아리라는 것을 CT 사진에서 마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상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방으로 골벽으로 둘러싸이는 항아리 모양이긴 하지만 아주 크고 속이 넓은 항아리고 게다가 바닥까지 평평한 항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으로 임플란트를 할 이 부분은 협술 방향으로는 속이 넓은 항아리지만 바닥이 오목해서 이 높이까지는 근엄진 방향으로는 속이 좁은 항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잔존 골 길이가 얼마 없죠. 자, 상똥 그 상시에 뼈이식을 하고 안 하고는 이렇게 잔존 골 길이와 상똥의 해박적 모양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아까 케이스에서는 잔존 골 길이가 거의 없었으므로 뼈이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종류의 이식제를 어떤 방법으로 넣어주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도 상똥의 해박적 형태를 보고 마저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이 케이스에서 만약 이 바닥의 모양 먼저 이쪽처럼 평평했다면 자가골이나 동종골을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속이 넓은 항아리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파노라마 사진상에서 이렇게 뼈를 넣으면 얼핏 보기에는 충분히 넣은 것 같지만 바닥이 평평하므로 이식부와 옆에 맞닿는 골벽이 없는 것이고 이것은 협술 방향으로 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옆으로 뼈를 넣는 윈도우 방식이 아니고 밑으로 넣는 소켓 방식으로 하면 더욱더 이렇게 됩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속이 넓은 항아리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뼈가 생길 수 있는 골벽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지배화를 한 것과 다를 바가 없죠. 따라서 자가골이나 혹은 동종골을 넣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뼈가 많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타 이식제를 넣을 거라면 이렇게 넓게 막을 구성하고 크게 골벽과 닿게 넣어주는 것이 맞겠죠. 하지만 이렇게 하더라도 뼈가 많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속이 넓은 항아리이므로 들어간 이식제의 양이 워낙 많고 또 골벽으로부터의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나마 이렇게라도 이식을 하는 것이 픽스체의 고정 효과를 봤을 때 맞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래서 좁은 항아리가 유리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혹시 여기서 뼈 이식을 하지 않고 혈병으로만 속을 채우면 어떨까요? 자, 상똥은 이론적으로는 혈병이 만들어지는 구조이지만 그냥은 안 되고 막을 거상해주고 따로 피를 뽑아서 채워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병만으로 채울 수는 있지만 혈병 전체가 다 뼈가 되기에는 역시 혈병의 양이 너무 많습니다. 넓은 항아리 때문에 그렇죠. 여기 검은 화살표의 길이는 혈병이 녹아버리기 전에 뼈가 생길 수 있는 범위를 뜻하는데 화살표가 안 닿는 이 부분은 금방 녹아서 꺼져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뼈만 살짝 올라가고 이쪽은 오목하니까 좀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골벽이 두꺼워져서 전보다 더 하얗게 보이는 정도일 것입니다. 만약 이게 아주 좁은 항아리 모양이었다면 다 뼈로 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를 뽑고 난 다음에 뿌리가 있던 자리에 뼈 이식을 안 하고도 다 뼈가 차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공간 유지의 목적으로 뼈 이식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갱이 타입의 가루뼈를 이렇게 촘촘히 이식을 해주다 보니까 자가골이나 동종골을 넣지 않는다면 혈병처럼 뼈가 많이 생기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뼈 이식을 하지 않고 혈병으로만 속을 채우되 이 부분의 공간을 유지해주는 방법을 따로 연구하고 있고 조만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던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다행히 이 부분은 바닥이 오목해서 근원심으로는 뼈가 제법 생길 수 있습니다. 자가골을 꼭 이식해야 될 케이스는 아니므로 합성골을 옆으로 넣었습니다. 대신에 크게 거상을 했고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여기까지 이식하고 싶었으나 실제로는 여기까지만 되었습니다. 뼈도 얼마 안 생기는데 이렇게 일부러 많이 넣어주는 이유는 이제는 짐작을 하시겠지만 잠시 후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잔존 골 길이가 얼마 없으므로 초기 고정이 안 나오기 때문에 픽스처는 다 아문 다음에 심기로 하고 뼈만 이식했습니다. 아무는 과정에서 이렇게 모양이 달라지는 것은 혈병이 일부 녹아서 그렇습니다. 벌써 골벽으로부터 뼈가 자라 들어오는 것을 이 하얀 선이 옅어지는 것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 아문 다음에 픽스처를 심었는데 이때 한번 또 피가 나면서 추가로 혈병이 생겨서 픽스처 주변으로 뼈가 생길 수 있는 장점도 있는 것입니다. 치료가 끝났고 치료 전후 사진입니다. 자체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종적인 증거는 조직 표본의 현미경 사진이겠으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파노라마와 CT 사진을 놓고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근원심 방향으로 봤을 때 픽스체의 상부는 좁은 항아리에 해당하므로 골벽으로부터 뼈가 많이 자랐음을 하얀 선이 없어진 것을 보고 알 수가 있고 이식부가 골벽과 붙은 힘으로 하부를 잡아주고 있다고 봅니다. 협술 방향으로 보면은 넓은 항아리였으므로 뼈가 픽스처 주변으로만 살짝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위로 이식제 부분이 바닥뼈와 골벽과 다 맞닿은 힘으로 픽스처의 하부를 받쳐주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자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래서 이식을 크게 해준 것입니다. 이식부가 최대한 골벽과 넓게 맞닿도록 해서 픽스처의 고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만약 이 자리에 임플란트를 하게 된다면 이런 모양으로 뼈를 넣어주는 것은 자가골이나 동종골을 넣어주는 경우이고 기타 이식제를 쓸 거라면 이렇게 크게 이식을 해주는 것이 맞겠죠. 재참 말씀드리지만 속이 넓은 항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렇게 골 길이가 많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보통 뼈 이식을 하지 않습니다. 바이코티컬 픽세이션이라는 방법을 주로 쓰는데 골 길이가 많이 남아있으므로 그냥 밀어서 올려 심으면 그만이죠. 그러면 단단한 침밀골이 두 군데에서 픽스처를 잡아주므로 고정에 도움이 됩니다. 이식제를 넣으면 오히려 이식제가 방해가 돼서 이 부분에 침밀골 고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케이스를 보시겠습니다. 상동이 새카맣고 바닥의 모양도 평평합니다. 이 부분은 일부 오목하긴 하지만 픽스처를 한가운데 심을 거라서 별 의미가 없죠. 그래서 기타 이식제를 심을 거라면 이렇게 크게 이식제를 넣어주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러나 잔존골 길이가 상당히 남아 있으므로 그냥 밀어 올려서 심었습니다. 그래서 막이 거상이 되었고 아문에 보니 여기 오목한 데는 역시 뼈가 생겼고 픽스처 주변으로 바닥이 살짝 올라가면서 침밀골 고정이 잘 되었습니다. 이런 거죠. 넓은 항아리도 경우에 따라서 이런데 좁은 항아리는 뼈가 많이 생길 수 있는 유리한 구조라서 자가골을 넣을 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뼈 이식을 하지 않습니다. 단 잔존 골 길이가 충분히 남았을 때의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이런 경우이죠. 여기 빼놓고는 잔존 골 길이가 제법 많이 남아있고 바닥의 모양이 좋고 하얗습니다. 좁은 항아리가 분명합니다. 뼈 이식을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모양은 어떻습니까? 뿌리 하나 뽑은 크기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면은 피만 채워줘도 뼈가 많이 찰 것입니다. 실제 케이스를 보시면 골 길이도 어느 정도 남아있고 바닥의 모양도 좋고 하얗습니다. 좁은 항아리입니다. 아무것도 넣지 않고 이렇게 심어서 치유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치료 전, 치료 후 사진입니다. 아무것도 넣지 않아도 이렇게 케이스 진단만 잘하면 뼈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혈병이야말로 최고의 천연 이식제인 것 같습니다. 단 좁은 항아리에서 그렇고 좁으면 좁을수록 더 뼈가 많이 생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상악동 그 상시에 뼈 이식을 하고 안 하고는 잔존 골 길이와 골포과 그리고 상악동의 해부학적 모양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맞겠고 아울러 이식제의 종류와 이식 방법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